이 쿠클린스키도 어렸을 때부터 동물 학대를 상당히 즐겼다고 해요. 주로 개나 고양이를 죽이거나 학대를 했는데 얘 말로는 자기가 가장 즐기면서 했던 게 뭐냐면 고양이 두 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는데요. 꼬리를 정말 꽉 묶어서 풀리지 않을 정도로 꼬리를 묶는데요. 이 고양이가 핥히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그런 짓을 해요. 항상 보면은 꼬리를 꽉 묶고 묶여진 부분이 이렇게 당겨주면 안 풀리게끔 해가지고 꽉 묶어서 이걸 뭐 차에 뭐 앞뒤로 연결을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자세하게는 뭐 얘기를 안 해줬는데 자기 말로는 그걸 이렇게 당겨지게 해가지고 묶여진 부분으로 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체 부분이죠. 고양이로 치면 이제 꼬리 부분 뒤쪽 부분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쪽 고양이랑 이쪽 고양이 양쪽이. 그둘 중에 한 마리는 뜯겨져 나가겠죠. 뭐. 그럼 그거를 보고 또 즐겼다 그래요. 그걸 그런 거 보는 거 재밌게 봤다 그러네요. 어느 정도 잔인한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잔인한데 얘는 그 잔인한 게 아니라 그게 재밌는 거예요. 또 얘는 살던 집 근처에 소각로가 있었는데 꼭 보면 이런 새끼들 주변에는 왜 소각로 이런 게 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 거 앞만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얘네들 주변에는 희한하게 뭐 소각로 뭐 이런 것들이 꼭 있어 보면은 진짜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다가 이제 고양이를 집어넣고 뭐 고양이든 개든 그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고 이 불길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고양이가 안에서 이제 고양이든 개든 이제 안에서 막 도망가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안에 얼마나 뜨거워요. 불길이 막 점점 커지면 공포스럽기도 하고 막 안절부절하다가 이게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다시 밀어놓고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다시 밀어놓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태워서 죽이는 거를 상당히 재밌는 놀이로서 이렇게 하면서 자랐다고 그래요, 이게. 사이코패스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 진짜 완전 또라이구나. 진짜 무섭구나.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이걸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거 진짜. 또 한 번은 이제 의뢰가 들어왔는데 돈을 받으러 갔대요. 돈을 받으러 갔더니 이제 이 사람이 줄 돈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부를 한 사람과 이제 통화를 하고 싶어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시켜줬대, 이 코클린스키가 중간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 전화를 막 받으면서 그 통화를 하더래요. 그 얘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 앞에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이랑 통화하는 걸. 그러더니 이제 다시 이제 쿠클린스키한테 전화를 다시 바꿔주면서 아이 봐 이거 뭐 별일 아니란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쿠클린스키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그 사람은 얘 죽이라고 킬렘 그러더래요. 그 앞에 있는 애는 이제 전화기 주면서 주저리 이제 뭐 얘기를 했겠죠. 아 봐봐 내가 돈이 없긴 하지만 얘랑 친해 뭐 나중에 갚아도 된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전화기 다시 바꿔준대 죽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빵 사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고 이제 죽이고 전화를 끊고 그러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이걸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에피소드처럼 그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정말 소름 끼치는 면. 사람을 죽인 거를 그렇게 막 즐겁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그런 냉정함, 잔인함, 비정함 뭐 이런 것들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아주 냉정한 사이코패스입니다. 냉정한 사이코패스 살인마입니다. 나중에 지 말로는 200명 이상 죽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살인 청부를 25살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미 한 100명 정도를 죽였대요. 근데 그게 다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00명인지 뭐 더 되는지 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많이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명 이상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꽤 많이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사람이 죽을 때 자기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걸 좋아했대요. 얘는 그 죽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자기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네요. 한 번은 얘가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가 죽일 때 어떤 놈이 옆에 같이 있었대. 얘는 친구인지 뭐 지인인지 모르겠는데 둘이서 내기를 했대요. 50불 내기. 사람이 목젖에 총을 맞으면은 죽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빨리 죽는가, 뭐 오래 걸리는가, 이거에 대한 뭐 내기를 했나 봐요. 뭐 얘는 뭐 몇 초 안에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그 어떤 지나가는 사람한테 실제로 그걸 했대요. 그냥 모르는 사람을. 당연히 그 사람 죽었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실제로는 뭐 얼마 안 걸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인터뷰에서. 아 근데 이런 얘기 자체를 하는 걸 자기 인생에서 즐거웠던 에피소드 추억을 얘기하듯이 또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옆에 차 한 대가 딱 서더랍니다. 그래갖고 옆에 딱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입에 이렇게 시가를 물고 있었는데, 시가 아시죠? 담배 같은 거. 시가를 물고 있었는데 상당히 큰 시가를 입에 물고 있더래요. 그 얘가 야, 이거 그거 혹시 쿠바산이야? 그랬더니 그 이제 차에 타고 있던 그 시가 물고 있던 사람도 약간 그 사람도 성격이 좀 약간 템포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약간 욱하는 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얘가 얼굴 딱 쳐다보면서 끼고 그랬대요. 그냥 뭐 엿먹어라 뭐 이런 소리죠.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의미로 그랬겠죠.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쿠클린스키 또 가만히 있겠어요. 큐? 그래? 너나 엿먹어. 그러면서 큐 되돌려주면서 바로 얼굴에다 총을 팍 쐈답니다. 얼굴이 팍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을 딱 보니까 이제 신호가 마침 초록색으로 딱 바뀌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냥 그렇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요. 그냥 자신이 했던 뭐 즐거운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가 한 번은 조지아주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왜 미국 영화 뭐 이렇게 좀 옛날 영화들 보시면 왜 차 타고 깐족대는 애들 있잖아요. 왜 달콤한 인생에 나오면 그 이병헌이 어떤 애들이 차 타고 가는데 막 깐족대니까 막 열받아갖고 걔네들 앞에 딱 세워가지고 뭐 딱 해치우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깐족거리는 애들이 있었던 거야. 미국 버전으로. 그 얘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걔네 쏘고 싶었는데 총이 마침 트렁크에다 총을 둬가지고 얘가 차를 세웠대요. 차를 세우고 그 총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안전핀 다 풀고 이제 거기 서가지고 한참 서 있었대. 화를 삭히려고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어. 거기 잠깐 이렇게 서 있었대요. 바람을 쐬면서. 근데 이 들이 그러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다시 온 거야. 그 얘는 잘 됐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국은 누구나 총을 소지할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갱인지 뭔지 알 게 뭐야. 몇 명이 안에 있는지. 이런 경우는 그 안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싸워야 되는 입장. 걔네도 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일반적인 사람은 총을 갖고 있더라도 저 들이 총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뭔가 긴장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네요. 자기는 걔네가 나를 안 죽이면 너네가 다 죽는 거다. 그 마음으로 가서 그냥 다 쏴 죽였대요. 그냥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싸그리 다 쏴 죽였다 그럽니다. 몇 명이었냐 그랬더니 그거 기억이 안 난대요. 승합차인데 그 안에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걔네들은 총이 없었나 봐요. 다 쏴 죽였대요. 그 안에 있는 애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명을 재촉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괜히 남들한테 시비 붙고 뭐 까불고 그렇게 하는 애들은 보면은 자기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장난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야. 얘네는 장난이었을지 몰라. 그렇지만 이 쿠클린스키는 장난이 아니었죠. 장난이 될 수가 없죠. 걔네가 다 죽었으니까. 이 또라이가 또 즐겨했던 이 독특한 살해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주로 이용하던 동굴 같은 곳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다 사람을 다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나온답니다. 왜 나오나 의아하시죠? 이게 나오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쥐들이 막 들쥐 같은 것들이 한두 마리씩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막 발버둥 치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쥐들은 이제 처음에는 좀 경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람을 뜯어먹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쥐한테 뜯어먹히는데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과정을 녹화한 거를 보고 있으면은 이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기는데 얘는 사이코패스니까 감정이 없죠.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감정이 느껴지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 감정이 뭔가. 그래서 자주 이 짓을 했답니다. 자주. 그 감정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항상 생각했대요. 그게 무슨 감정이었을까. 근데 결국에 그게 무슨 감정인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 인터뷰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그게 무슨 감정인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살인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의학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못 느낀다고 살인을 다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어떤 범죄적인 뭐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범죄자로 자라서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지.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잘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이제 단순히 머리에 뇌에 문제가 있어서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크게 공헌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 비행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폭탄 제거를 한다든가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요원들 중에 이제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고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비록 이 공포의 감정이나 두려움 뭐 이런 감정이 일반인보다 없긴 하지만 이 가치관만큼은 제대로 형성이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배움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거를 그 습득을 해서 이 좋은 부모와 이제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주변에 그렇게 자라면서 이성적으로 뭐는 좋은 거고 뭐는 나쁜 거고 그리고 이 좋은 것 쪽으로 계속 가려는 그러는 사람들. 반대로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환경도 족같고 뭐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학대하고 무관심하고 뭐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면은 범죄의 길로 빠지기 쉬워지잖아. 일반인도 범죄의 길로 빠지기 쉽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일단 그런 범죄의 길로 빠지면은 얘네들은 감정이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범죄를 별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얘네들은 치료법이 없긴 하지만 정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위험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좋은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어요. 범죄도 안 일으키고 다만 이 감정이 없을 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한번 이제 뭐 살인을 맛을 들인다거나 뭐 이러면은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니까 그런 식으로 사이코패스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쿠클린스키도 이제 경찰한테 잡히게 되는데 얘는 혐의는 있는데 뭐 증거가 특별히 안 나서 얘를 잡기 위해서 이제 잠복 형사가 이제 위장 수사를 좀 했어요. 형사분이 이제 자기는 다른 어떤 조직에 속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살인 청부업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 쿠클린스키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좀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제 살인에 대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것인가에 대한 뭐 토론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이 잠복 형사 이 위장 수사하시는 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형사분은 그걸 다 녹음을 하신 거죠.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다 녹음을 하고 이제 결국 이제 살인에 대한 이제 뭐 어떤 증언을 확보를 하고 얘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찰분이 하신 말이 둘이서 이제 살인에 대한 토론을 이제 할 당시에 이 코클린스키 얘는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햄버거 가게에서 어떤 사람을 한테 청산가리를 먹이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햄버거를 잠깐 놓고 화장실 간 사이에 거기다 청산가리를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대요. 죽는 거를 기다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보통 청산가리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죽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막 뭐 토하고 뭐 이러긴 했지만 근데 그런 거를 상당히 웃으면서 막 아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재밌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얼마나 이 뒤틀려 있는지 생각이. 그리고 예 이제 쿠클린스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깜빵에서 이제 사형은 아니고 무기수 뭐 엄청나게 몇천 년 받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올 수 없는 그런 형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꽤 오랫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이 70이 돼서 2006년 3월 5일 새벽에 나이 70에 사망을 합니다. 뭐 자연사한 것 같아요. 이 새끼는 정말 불공평하게 너무 오래 산 것 같아요. 이 새끼는. 아무튼 그렇게 쿠클린스키의 인생은 막을 내립니다.
얘 동생도 있었는데 얘 동생도 같은 깜빵이 있었대요. 이거는 번외로 잠깐 얘기해 드리는 건데 얘 동생 남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이 열 몇 살 먹은 여자애를 강간하고 뭐 빌딩에서 던졌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살해를 하고 뭐 잡혀가지고 무기수로 이제 깜빵에서 있는데 같은 방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지나가면서 이제 얼굴도 보고 하나 봐요. 그래갖고 근데 걔도 약간 사이코패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걔도 말이 없고 얘도 말이 없고 서로 이제 형제간에 정이 없으니까 뭐 그냥 하이 정도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지냈다 그래요. 사이코패스는 유전성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뭐 환경도 뭐 같은 만약에 같은 사이코패스였다면 같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그렇게 될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쿠클린스키의 이야기는 막을 여기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